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 선별단지로 찾아왔고요. 38화 31탄입니다. 자, 어느 단지냐면요, 평촌 자이 퍼스니티입니다. 오늘 이 촬영 날짜가 12월 19일이거든요. 오늘 바로 평촌에 하나가 더 들어갔었죠. 지난주에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평촌 아크로 베스티뉴가 오늘 1순위 청약이거든요. 바로 일주일 뒤에 평촌 자이 퍼스니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평촌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산 신도시도 그렇고 삼본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 들어가는 단지들이 꽤 많았죠. 저의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평촌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들어갔던 베스티뉴, 오늘 1순위 하는 이 아크로 베스티뉴는 평촌 신도시 왼쪽에,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이렇게 빼곡히 들어가 있는 이게 평촌 신도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왼쪽에 들어갔던 게 범계역 왼쪽에 여기죠. 여기 들어갔던 게 오늘 1순위인 베스티뉴라면 오늘 촬영하는 자이 퍼스티뉴는 어디냐? 위쪽에 들어갑니다. 여기 안양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이 종합운동장이 타운 3호 맨션이라고 하는 뉴타운 맨션 3호던가? 하여튼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3호가 있었어요. 걔가 재건축돼서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촌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던 놈은 아닌데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얘에 대한 제 한 줄 평이 이렇습니다. 난 좀 착해. 난 좀 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베스티뉴, 아크로 베스티뉴 올려드렸잖아요. 물론 하이엔드급이었죠. 아크로가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근데 걔에 비해서는 얘 같은 경우에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대략 1.5억에서 2억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좀 착하다, 분양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이 퍼스니티에 대한 선별단지 선정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 좀 갖춰줬다고 봐요. 사실 아크로 베스티뉴 1순위 청약이 오늘 있다는 건 어저께 특공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특공 결과가 어젯밤에 나왔거든요. 잠시 보시면 이게 아크로 베스티뉴 특공 결과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맨 밑에 써있죠. 총 179세대를 특별 공급했는데 여기 있는 게 청약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대략 벌써 한 4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즉 2대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특공에서만. 그러면은 일반 분양에서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생초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기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9형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4형이 사실은 호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84형도 배정세대 생초는 한 세대인데 기타 지역 합해서 9세대나 들어왔습니다. 9대1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괜찮게 됐는데 얘보다 아크로 베스티뉴보다 물론 입지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 더 싸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도 투자성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크로 베스티뉴도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대단지입니다.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은 570세대, 적어 보이죠? 근데 얘 재건축이잖아요. 총 2개 단지로 들어서는데 총 규모가 2700세대가 넘습니다. 거의 3000세대급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570세대 일반 분양입니다. 여튼 멤버드급 규모의 대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물론 평촌 신도시 구축들, 지난번에 아크로 베스티뉴에서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에 들어갔던 이 평촌 신도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곧 선도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걔네들이 다 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본이라든가 평촌은 다른 일기 신도시들에 비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지난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평촌 신도시에 붙어서 들어가는 아파트들, 베스티뉴도 그렇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자이 퍼스니티도 그렇고 평촌 신도시에 들어가는 핵심 단지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평촌 신도시의 신도시다. 이번에 일산 메이포레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촌 신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꽃봉오리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역이 30년 동안 지나면서 일종의 원도심, 구도심이 돼버렸죠. 그런데 재건축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평촌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신도시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도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던 게 서울의 주거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직주 근접 가능한 곳들에 일기 신도시 박아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울의 신도시로 일기 신도시들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그 일기 신도시들 자체가 구도심, 원도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 주변으로 일종의 신도시급 신축이죠. 정확히는 신축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나름 핵심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세권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역세권이 아니에요. 범계역이 그나마 좀 가까운데 도보는 불가합니다. 지난번에 베스티뉴 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평촌은 평촌역과 범계역 두 개의 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이 안양시청이 두 역 사이에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들어가 있는 게 평촌 신도시인데 지난번 여기 보이네요. 분양 중 아크로베스티뉴는 범계역까지 350m 정도 거리였어요. 도보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여기거든요. 위치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범계역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데 여기까지 거리가 거칠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1.5km 남짓됩니다. 즉 도보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다만 나쁘냐 그럼 이 단지가 아닙니다. 여기 써놨지만 범계역은 도보가 불가하거든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인덕원역 GTX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안양종합운동장역 경강선의 월판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송도역에 들어서는 레미안 센트리폴 얘기하면서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월판선 즉 월곡 판교선이 생기는데 원래는 27년 완공 예정이었다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29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얘가 어디 생기느냐 안양 종합운동장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래 위치하는 게 자이퍼스틴인데 개발 찍어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경강선 공사준 이게 월판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기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자이퍼스틴에서 거리가 300m 이내 초역세권에 가깝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생기냐 29년 생기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이퍼스티니티는 아크로베스티뉴와 다른 게 있어요. 아크로베스티뉴는 바로 내년 2월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기축아파트 매매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후분양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후분양 아닙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 들어가냐면 27년 12월 즉 28년 다 돼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29년에 월판선 안양종합운동장역이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하는데 입주하고 나서 1, 2년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전세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따라서 이 안양운동장역이 생기면 뭐가 좋느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안양종합운동장에서 바로 그 다음 역이 인덕원역입니다. 인덕원역 뭐 생깁니까? GTX-C가 28년도 예정돼 있죠. 물론 삼성역 때문에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좀 밀려도 상관없어요. 여기 입장에서. 왜냐면 안양운동장역이 생겨야지 어차피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안양운동장역 자체가 29년에 생기니까 만약 GTX-C하고 안양운동장역이 전부 다 29년에 생긴다 한 방에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지만 오히려 미래 호재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투자성이 나쁘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 개설된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또 그 시간을 계약금 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분양이잖아요. 그렇죠? 기축이 아니라. 따라서 나쁘지 않은 투자성이 있는 겁니다. 안양운동장역 얘를 이용하면 GTX-C를 이용해서 삼성까지 가는데 총 합해서 20분 때문에 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정거장이고 여기서 10분대로 끊거든요. 삼성역을. 따라서 전반적으로 30분 이내에 삼성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 GTX-C와 이 월판선이 완성됐을 때. 따라서 얘는 현재보다도 범계역 이거보다도 인덕원역과 안양운동장역 즉 GTX-C와 월판선이 투자 요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3,000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단지에다가 평촌의 귀한 신축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얘는 하반 경직성이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번에 분양가가 아크로베스티뉴에 비해서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거의 2억 가까이 싸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투자성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욕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욕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너무 세지 않게. 자,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인 점도 얘를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일단 지역 관심도가 높아요. 좀 전에 아크로베스티뉴 특공 결과 보셨죠. 평촌 다른 일기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축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역 관심도가 당연히 높고요. 기타 화제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판선, GTX-C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게 개통됐을 때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화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쪽이죠. 과연 내가 이 단지에 분양 청약을 했을 때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기본 정보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자이 같은 경우에 다음 주 화요일 11월 26일 날 1승에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특공이 있겠죠. 어제 아크로베스티뉴가 특공을 한 것처럼. 자,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범계역은 불가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요놈입니다. 인덕원에 GTX-C가 들어오고 그 인덕원까지 한정거장밖에 안 되는 안양운동장역, 안양종합운동장역이 될지 운동장역이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여튼 월판선이 29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밀린 거기 때문에 저쯤에는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도 이제 삽을 막 뜨기는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교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570세대인데 전체 단지 규모는 2,700세대가 넘는 3,000세대에 가까운 매머더급 단지입니다. 다만 한 개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두 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30
33층짜리로 26개 동이나 들어갑니다. 예,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아 보이는데 요 뒤로 해서 전체 동수가 26개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단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1단지가 좀 큽니다. 거의 1900세대고 2단지가 900여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위치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1단지는 좀 가까운 게 장점이고 2단지는 교통 편의성이 장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 초등학교 어디냐면요. 여기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학교 찍어보시면 바로 여기. 단지 위쪽에 비상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는 200m 이내 거리. 초품화는 아니지만 거의 초품화급이죠. 단지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즉 이쪽이 가까운 게 1단지고요. 2단지는 이쪽에 위치하겠죠. 즉 위쪽 1단지 아래쪽이 2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단지는 여기 들어설 거라고 그랬잖아요. 종합운동장역. 그랬을 때 거기까지 거리가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하실 때 1, 2단지 전부 다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멤버드급 단지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단지 1, 2단지에 나뉘어 있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입주는 27년 12월 예정입니다. 거의 28년 다 돼서 들어가요. 그죠? 입주 지정이 27년 12월이면 뭐 1월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따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분양가 중개에서 여러 형통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잖아요. 다만 너무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려가는 데만 1년 정도 걸릴 거고 그들이 저점을 찍고 나서도 한 2년 정도 뒤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기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때쯤 되면 평촌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들이 지정되고 이주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잘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이주 수요도 맞물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시기 이렇게 봅니다. 자, 분양가가 중요한데 일단 분상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없고 재당첨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만 1년이 있는데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촌 신도시, 1기 신도시 구축들의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분양가가 중요한데 제가 아크로를 바로 지난주에 찍었기 때문에 아크로하고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일단 퍼스티니아 같은 경우에 아직 공식 홈페이지가 그랜드 오픈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22일 정도에 오픈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편집해서 올려드립니까? 그래서 전체 정보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도 당연히 모집 공고는 떠 있죠. 모집 공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택형이 나와 있어요. 1단지하고 2단지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53형도 있어요. 59, 77, 84, 그 다음에 99, 109형까지 있습니다. 다음 109형은 2단지 3세대 정도만 나왔네요. 중대형이 좀 인기가 많은데 여하튼 2단지 쪽에 2단지, 1, 2단지 공이 100여 세대가 넘는 59형이 있고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여 세대 정도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단지 쪽은 BC형도 있기 때문에 하면 80, 90세대, 100여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59 같은 경우에는 저층 9억 5천부터 시작해서 고층 같은 경우에는 9억 8,800 거의 10억 선에 가깝게 9억 9천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타입마다 다르겠죠. A형이 12억 9,300 거의 13억에서 고층 같은 경우에 13.5억 7천으로 나왔습니다. 정리해드렸어요. 59형 같은 경우에는 저층, 낮은 층 같은 경우에 제일 싼 건 8.8억짜리가 있습니다. 8.8억에서 초고층 9.9억으로 나왔고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12.7억에서 초고층 제일 좋은 놈 13.8억에 나왔습니다. 자, 59형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가 지난주 영상 보여드렸지만 10억에서 10.9억에 나왔거든요. 기본 분양가 같은 경우에. 다만 아크로는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기본 분양가가 실질 분양가였어요. 유상옵션 다 때려박아줬다 그랬죠. 원목 마루부터 시작해 이런 거 깔아줬어요. 그럼 비교해보면 기본 분양가긴 하지만 59형은 아크로에 비해서 1억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84형은 아크로가 최고 15.7억에 나왔거든요. 근데 기본 분양가 13.8억에 나왔으니까 거의 2억 싸게 나왔습니다. 다만 아크로 후분양이고 이거 자체가 실질 분양가인데 자이 퍼센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옵션이 붙습니다. 얘는 아크로처럼 후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상은 아니에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 무상이 꽤 많습니다. 일단 확장비가 무상입니다. 확장비를 분양가에 녹였던 얘기도 되겠죠. 에어컨도 4기까지는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기본으로. 다만 거기다가 주방이나 알파룸에 2개 정도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줬어요. 84형입니다. 59형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2기를 260을 내면은 추가해 줍니다. 따라서 6기에 260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옵션도 기본 제공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최고급화 시키는 품목들이 좀 들어갔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아크로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산 원목 마루하고 주방에 뼈대 같은 경우 리바트걸 썼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자이 퍼스니티도 모집 공부문 보시면은 웬만한 건 다 넣어줬어요. 근데 스타일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명 스타일업, 주방 스타일업, 욕실 스타일업.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데
있는데 업들이 뭘 해주는 거냐 여기 써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산 패널을 넣어주고 주방 가구 같은 경우 유럽산 하드웨어를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산 포세린 타일을 넣어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인 옵션도 있는데 유럽산을 넣겠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문도 있는데 120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수동 3연동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한 150, 180 하죠. 그건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바꾸고 싶다. 자동은 한 250 하거든요. 그럴 때 120 정도가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도. 가전은 당연히 다 뺐고요. 따라서 좀 전에 있었던 이탈리아산 주방이라든가 이탈리아산 욕실 타일 그리고 자동 중문 교체 같은 거 일단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가 더 들어갈 수 있느냐? 59형은 3,000, 84형은 3,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더할 게 많지는 않아요. 59 같은 경우에는 요거 3,000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84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 260에 3,500이니까 대략 4,000 더하면 돼요. 따라서 요 기본 분양가 저기 있었죠? 여기다가 그 가격을 그냥 다 더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유럽산이든 뭐든 최고급 옵션은 다 때려박잖아요. 여러분들이 빼실 거면 빼셔도 되고요. 사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들여도 되는 돈이긴 해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단 저는 다 넣죠. 그래서 84형은 요 기본 분양가에다가 4,000을 더했습니다. 최고가가 13.8억에 4,000 더니까 14.2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크로가 완전 후분양이었고 옵션 다 포함 가격이었잖아요. 요 가격 14.4억에서 15.7억 나왔거든요. 그 급이 됐을 때, 즉 얘도 유럽산으로 다 깔았을 때 어떻게 나오냐? 13.1억에서 14.2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고가 기준 봤을 때 1억 5천 정도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층도 1억 3천 정도 쌉니다. 그리고 5구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 다 합하면 한 10.2억 선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크로가 거의 11억 선이었기 때문에 얘도 대략 7, 8천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크로에 비해서 84형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항상 대략 1.5억 정도는 싸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아크로와 다르게 얘는 27년, 28년 다 돼서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중도금 이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크로는 계약금 내고 그냥 잔금이었죠. 내년 2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차이점. 근데 저는 투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GTX-C가 들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월판성 같은 거 쓸 때 얘는 이 시기 27년 12월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런 조건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평면도는 아직 그랜드 오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도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는 있어요. 전체 동이 필로티입니다. 즉 1층이 없다는 얘기죠. 나쁘지 않죠. 이건 단신에서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필로티를 전부 해주는 거는. 그 다음에 3면 개방 설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세대가 아니에요. 뭐냐면 얼마 전에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 그랬죠. 보통 2면 발코니라고 해서 위쪽 아래쪽 발코니 갖고 평면도 기준 봤을 때 그걸 서비스 면적으로 확장해서 넣어주는데 한쪽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발코니가. 그래서 3면 발코니일 경우에 즉 서비스 면적이 한두 평 정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좋죠. 아무래도 똑같은 가격 내고 비슷한 가격 내고 더 커지는 거니까 2평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설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제가 알아본 바는 84A2 타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합원 물량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반 분양 물량도 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3동하고 104동 물량 중에 이게 있다는 즉 3면 개방 설계가 된 형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그랜드 오픈해서 금요일쯤 될 것 같은데 평면도 뜨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쁘지 않겠죠. 이런 데가 청약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도야 뭐 자이 같은 경우에 일군 브랜드잖아요. 평면도가 나쁘게 나왔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뭐 금요일날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자이 분양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자이 거 평면도 참고해 보시다가 금요일날 확인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일단 사우나 들어가지고 스카이 라운지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 3,000세대에 맞게끔 들어가는데 수영장이 안 들어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아크로베스트는 수영장 들어가 있었거든요. 25m짜리 포레인으로. 얘는 수영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유추해 봤는데 바로 앞에 안양종합 운동장이 있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시립운동장이잖아요. 여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말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죠. 저도 수영 배울 때는 시립 수영장에서 배웠는데 여기 싸고 나쁘지 않아요. 이런 데들이.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안 들어가 준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게 들어가면 분양가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래도 3,000세대 규모는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커뮤니티 전체 떠있지는 않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 금요일날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1,000세대 이상임에도 안 들어가는 곳들이 있는데 얘네는 이런 건 다 들어가 줬어요. 사우나나 스카이 라운지나 뭐 카페
롯데리아가 식사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은 금요일날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전용 창고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단지들의 특징입니다. 이거 갖추고 있는 단지가 있고 갖추지 못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얘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영장이 빠진 건 조금 아쉽지만 바로 앞에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뭐 체육시설 같은 건 이용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는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크로베스티 뉴가 조금 아쉽다 그랬죠. 1.4대 1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1, 2단지 각각 1.54대 1과 1.58대 1 정도로 나왔습니다. 1.5대가 넘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물론 평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부족한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보셨지만은 공공에 보셨지만 53형도 존재하고 59형도 존재합니다. 소형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아주 모자라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게. 더구나 얘가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에서 이런 거 잘 만들어주기가 강남 같은 경우에 20억에 분양하니까 20억 넘게 분양하니까 잘 갖춰줄 수 있는데 얘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나온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재건축이니까. 교육은요. 비산초, 비산풍, 불임중, 평촌 학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번에 아크로베스티 뉴 지난주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원래 평촌 자체가 아주 큰 도시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평촌과 범계역 사이 중간 안양시청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둘레를 보면요. 2km 안에 다 들어가요. 2km 안에. 따라서 편의나 교육 같은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초등학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위에는 비산초등학교 초품학급이라고 그랬죠. 여기부터가 단지 시작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유사모 아파트잖아요. 따라서 여기쯤에서 재면 되는데 100m권, 200m권 안에 들어갔다. 거의 초품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는 정확히 어딜 배정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 위에 비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비산중학교까지도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한 700m 정도? 어렵지 않은 거리에 중학교도 있다. 다만 이 비산중을 가게 되는지 좀 더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거리에 여기 부흥중학교하고 여기 불임중학교 있거든요. 어디로 배정받을지 정확한 거는 이제 교육청 같은 데 문의해 보셔야겠죠. 여하튼 일단 중학교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는 거의 초품학급이고 지난번에 아크로베스트 말씀드렸지만 이쪽 귀인중학교 쪽 여기 귀인로하고 평촌대로가 만나는 여기에 이제 학원가 평촌학원가 전국에서 3위 안에 들 수도 있다 이랬죠. 이 학원가가 여기까지 거리는 물론 도보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인데 거칠게제도 대략 한 2km가 넘거든요. 도보는 안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셔틀 다 다닙니다. 어차피 학원은 내가 다닐 만한 학원을 갖다가 선택해서 셔틀 이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따라서 교육 여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귀인중이라든가 중학교가 높게 평가받죠. 반포나 대치나 평촌은 마찬가지일 텐데 중학교를 높게 평가받고 그러니까 학세권이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학교를 얘기하는데 중학교는 귀인중학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중학교에서 조금 밀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귀인중학교로 갈 수 있으려면 그쪽 단지 구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선택 요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교육효과는 평촌 전체에서 이렇게 빠지는 위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얘만 재건축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요거 있습니다. 평촌 엘프라우드가 있거든요. 얘 또 장난 아니게 큰 단지입니다. 얘네들이 퍼스트니까지 들어가줬을 때 이 비산초등학교의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가 비산중학교가 될지 어느 중학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학교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는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귀인중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교육여건 나쁘지 않다. 초등학교 초품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성은 뭐 아크로베스티뉴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촌 신도시입니다. 보여드렸지만 반경 2km 안에 다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서 범계역 쪽이든 평촌역 쪽이든 어디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거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자이퍼스팅에 대한 기본 정보였고요. 자,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이걸 평가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역시나 평촌 신도시 미래 분양가 두려울 뿐이다. 지난주 베스트뉴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로베스트뉴 분양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나오게 될 평촌 신도시 구축들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 가격은 가청 프레스티어 자이를 갖다가 기준 삼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20억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지금 나온 아크로베스트뉴나 자이퍼스니티가 비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등장할 평촌 신도시, 일기 신도시 그 구축들의 아파트 미래 분양가 두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베스트뉴 때랑 똑같아요. 여기 써놓은 거는 역시만 플러스 시켰을 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주변 매매가 분양가 비교인데 이거는 아크로베스티뉴 영상을 좀 같이 보세요. 바로 지난주에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꽤 많은 단지 비교해드렸죠.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써놨습니다. 평촌 자이퍼스니티 27년 말 거의 28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7년 12월이니까 얘가 지금 84 기준으로 요거 나왔거든요. 국평 기준 13.16에서 14.20
대략 13억에서 14억에 나왔는데 바로 지난주 아크로비스티뉴가 14에서 16억 선, 정확히는 15.7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뭐 입지는 아크로비스티뉴가 좀 더 낫죠. 왜냐면 범계역까지 바로 도보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자이퍼스니티는 역세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안양 운동장이 생겼을 때는 GTX-C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차피 범계역에서도 타고 인덕원 가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거긴 좀 비슷하다. 다만 4, 5호선 자체 이용에 있어서는 베스트뉴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평촌도시앞 센트럴시티였습니다. 16년도 들어간 아파트인데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평촌도시앞 센트럴시티 아파트 보이시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평촌역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500m급 거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갖다 기준 삼아서 아크로베스티뉴가 얘의 정보점이나 이런 걸 기준 삼아서 분양가를 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이퍼스니티 같은 경우에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보다는 높게 책정한 것 같아요. 현 시세보다. 왜냐하면 얘가 16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퍼스트는 27년 들어가요. 거의 28년도에서 들어가죠. 10년 차가 넘게 나가게 됩니다. 즉 얘는 구축으로 넘어갈 시기가 되죠. 더샵 같은 경우에. 근데 얘가 지금 현재 12.7억, 13억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점이 15.4억이었어요. 따라서 현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게 냈는데 정보점보다는 좀 낮게 낸 겁니다. 자, 따라서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보다는 좀 높게 현재 시가 기준 낸 거고, 이번에 분양한 아크로비스티뉴 요거보다는 낮게 기준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이퍼스니티에 대한 물론 평촌분들의 어떤 판단이 가장 옳겠죠. 그쪽에 사시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이퍼스니티 자체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크로베스티뉴보다는 조금 낮은 게 맞는데 축이 될 더샵 센트럴시티, 비록 얘가 역세권이지만 너보다는 내가 좀 괜찮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신축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한 거죠. 자이퍼스니티 같은 경우에 나 또 얼판선 들어오면 GTX-C 이용하는 거 쉬워. 근데 너무 구축이 되잖아. 그래서 요 가격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단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요거 말씀드렸었죠. 베스티 올드라고 지난 영상에서 베스티 뉴가 들어서는데 V자를 B자로 바꿔서 제가 베스티 올드들이 있다고 했어요. 오래된 친구 누구? 평촌의 신도시, 원래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입니다. 얘네들은 90년대 초에 들어간 30년이 넘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라 좀 차이 있다고 했어요. 학세권이나 역세권이냐에 따라 좀 차이 있는데 거의 12억 선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얘보다도 조금 높게 나온 정도, 이 중에서 괜찮은 놈들보다 좀 높게 나온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천의 프레스티어 자이하고 위오필드 과천 자이, 프레스티어 자이는 뭐 한 달 전쯤에 분양했는데 잘 됐죠. 20억이 넘게 분양했는데 그 옆에 얼마 전에 들어간 위오필드라든가 과천 자이가 요 가격이거든요. 20억 선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가격에 비교해서 당연히 이쪽이 더 좋긴 합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거 과천 쪽이 더 좋아요. 과천 정부 종합청소역이 GTX-C가 들어올 뿐더러 쟤네들 좀 더 역세권이에요. 따라 더 좋은데 걔보다 얼마나 낮게 나온 겁니까? 거의 7억? 최고가 기준했을 때는 10억 가까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비교해 드렸었죠.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라는 놈을 갖다가 아크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얘는 어딨냐면 지정타에 들어가 있죠. 인덕원역하고 과천 정부청사역 사이에 과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라비에노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인덕원까지 거리도 역세권 아니고 청사역까지도 역세권 아니다. 물론 여기도 과천 지정타역이 27년도에 중공이 돼요. 그때는 이제 얘가 바뀔 텐데 물론 선반영이 좀 돼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은 역세권 아니거든요. 3년 뒤에 생기는데 지금 근데 현재 실거래가가 이래. 그때 보여드렸죠. 지난주 영상에서 8세형이 15.5에서 16.7억이 나갑니다. 근데 얘는 21년도 들어갔고 자이 퍼스티니티가 들어갔을 때는 한 7년 차 정도 나게 되겠죠. 근데 얘보다도 지금 보면은 2억 5천 정도 싸게 나왔거든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보다. 물론 얘가 27년도에 과천 지정타역이 들어오게 되면 얘 역세권을 바뀌는데 그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29년도에 28년 다세도 들어가고 29년도에 월판선 현장 되면 얘도 그거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다가 인덕원 이용하거나 청사역 이용해서 GTX-C 타는 거는 똑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천 지정타 미래 역세권, 지금은 역세권 아닌데 이 라비에노가 미래 역세권이죠. 27년도에 지정타역 4, 5선 생기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2억 5천 싸게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얘도 여기 생기고 라비에노도 자이퍼스니도 여기 생길 텐데 물론 선은 다르지만 4, 5선하고 월판선이잖아요. 차이는 있지만 생길 텐데 그때 보면 GTX-C 이용은 유사해요. 라비에노도 지정타역에서 뭐 인덕원으로 거꾸로 올라오진 않겠죠. 정부 청사역까지 한정거장 가면은 GTX-C를 탈 거거든요. 근데 자이퍼스니티도 안양 운동장역에서 가서 한정거장 가면 인덕원역 GTX-C 이용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GTX-C 이용 측면은 유사하고요. 4호선 이용해서는 좀 열세죠. 뭐가? 자이퍼스니티가. 왜냐하면 라비에노는 그냥 4호선 옆에 들어와 주는 거고 퍼스티니 같은 경우는 월판선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타고 인덕원 가서 4호선 갈아타야 되니까. 그 정도 열세인데 그게 현 시세보다 2.5 싸게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입주가 28년
편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분양해서 유념하셔야 될 법이죠. 이 돈 주고 3년 정도 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금 이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사도 얘도 마찬가지로 구축은 대출을 하면 대출이자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거는 서로 빼줘야 됩니다. 갖고 이상하게 계산하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따라서 얘보다 2.5억 싸게 나왔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지정타 좋습니다. 지정타 갖춰지고 거기 중심상업지구 갖춰지고 하면 좋은데 평촌 신도시의 편의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학군이나 학원가 이용 이런 것도 평촌 쪽이 지정타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과천 정부청사역 쪽을 갖다가 지금 비교했다가는 욕을 엄청 먹을 거기 때문에 여튼 그런 측면에서 평촌 자이 퍼센트의 현재 이 분양가가 저는 평촌 내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와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비에노하고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티니아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특공이 어제. 이제 대여섯 시간 뒤에 1순위 차량도 나오겠지만 나쁘지 않겠죠. 특공이 2대1이 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얘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이 퍼스니티도 나쁘지 않은 분양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 써드렸었는데 힐스테이트 금정역 은하철도 444 영상 6월달에 올려드렸었죠. 사업 투자하면 4년 뒤에 4억 먹을 거다고 했던 아파트 벌써 한 2, 3억 오른 것 같아요. 얘가 바로 범계역 바로 전정거장이잖아요. 금정역. 다만 여기도 GTX-C가 들어가주죠. 금정역. 예, 군포 쪽이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84형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 11억에서 12억에 찍힌 거 실거래가 최근 들어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찍힌 것 같다고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얘에 비해서도 한 2억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금정역세권도 앞으로 개발은 될 거예요. 그 왼쪽에 왜 재개발 쪽으로 힐스테이트도 새로 들어가준다 그랬잖아요. 물론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근데 금정역도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금정역 쪽보다는 촌 쪽이 좀 더 높게 평가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는 베스티뉴 나쁘지 않다 그랬고 그 베스티뉴보다도 좀 낮게 나온 지금은 역세권 아니니까 낮게 나온 거죠. 자이 퍼스니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게 나온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가치평가 요 윗줄은 아크로 베스티뉴 얘기라고 써놨습니다. 아크로 베스티뉴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당장 상승기는 아니라는 점. 왜냐면 아크로 베스티뉴는 내년 2월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후분양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조금 당장 이익은 없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치에 맞는 분양가로 나왔지만 베스티뉴 같은 경우에 나홀로 아닌 나홀로 느낌이 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베스티뉴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범기역까지 가까운 건 좋은데 이 경수대로 건너편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아파트가 없지는 않은데 이쪽 공단이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빼곡하게 뭐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기존의 아파트들인데 큰 규모 단지는 아니고 물론 이쪽도 재건축 재개발이 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이시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쪽은 좀 나홀로 느낌이 있는데 똑같이 평촌 신도시 내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옆에 붙어 들어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정원농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원 같은 거 녹지죠. 그냥 녹지 끼고 있고 천변이 있어 좀 경계선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가는 데다가 얘 자체도 거의 3000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베스티뉴는 한 1000세대급이었거든요. 1011세대였나 이거였는데 얘하고 얘만 합해도 그 단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티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베스티 올더 즉 평촌 신도시 재건축 앞으로 이루어질 1기 신도시 재건축 개발로 얻을 이익을 좀 선반영한 느낌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더는 후분양이니까 2월달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이건 아크로 베스티뉴 얘기 EI는 여기서 이제 자이 퍼스니티 얘기합니다. 퍼스니티는 28년도 돼서 입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크로 베스티뉴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아크로 베스티뉴도 잘 됐잖아요. 잘 될 거라고 그랬고 근데 얘도 당연히 아크로 베스티뉴가 잘 되면 얘는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크로 베스티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영상 보세요. 바로 지난주 영상인데 저 되게 괜찮은 단지라고 평가해드렸고 이익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만 시기가 내년 2월에 들어가는 게 약간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이익을 많이 얻으려면 이게 있었던 거고 그에 반해서 퍼스티는 좋은 점이 이거란 얘기예요. 28년 다 돼서 입주한다. 따라서 투자성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때 되면 분명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촌 신도시 재건축 얘기 되면서 이주 수요나 이런 거 같이 맞물리고 뭐 이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GTX-C 아크로 베스티뉴뿐만 아니라 평촌 전체죠. GTX-C가 인덕원에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평촌 재건축이 평촌 신도시에 미칠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촌 재건축 가격 자체가 이번에 과천 보셨잖아요. 20억 넘어서는 안 돼. 금방 쉽게 좋게 아주 열화 같은 소원 속에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프레스티어 자이도. 그거 봤을 때 평촌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평촌 모든 신도시인 아파트들이 그 영향을 받겠지만 당연히 얘도 받을 거고요. 근데 오히려 빨간색으로 저는 월판선을 써놨어요. 뭐냐면 GTX-C하고 평촌 재건축은 다른 단지들도 다 아크로 베스티뉴든 이번에 들어간 아니면 평촌 구도심의 아파트든 전부 다 얻게 되는 GTX-C가 들어서는 거 평촌 재건축이 들어서는 거. 근데 월판선 안양 운동장역 개통은 그 주변 단지
대표적인 게 이에요. 자이 퍼스니티가 뭐라 그럴까요? 독립적으로 갖게 될 수익 요소란 말이에요. 투자 수익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는 얘를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29년도 뭐 조금 밀려서 30년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 뭐 28년에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전세 한번 주고 거주금도 없는데, 그죠? 따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데스티니. 이게 지난번 아크로베스티니의 마지막 한 줄 평인데 그때는 이거였죠. 너가 아크로였습니다. 그리고 나가 평촌 재건축 구축들이었어요. 즉 아크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평촌 재건축들의 분양가 같은 게 뭐냐면, 아크로가 만약 잘 성공 못하잖아요. 지금 오늘 1순위인데 그렇게 되면 평촌 재건축 쪽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흔들린 건 아닌데, 근데 아크로 잘 됐단 말이에요. 어저께 특공이 잘 된 거죠. 그래서 평촌 재건축 입장에서는 아크로가 성공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촌 재건축이 탄력을 받아요. 가격 측면에서 너가 그 가격에 분양인데 잘 돼? 그럼 나는 잘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이 퍼스니티 똑같아요. 너는 나의 데스티니인데 너가 아크로였습니다. 아크로가 일주일 앞서서 그냥 오늘까지 1순위 하거든요. 그게 잘 되면 퍼스트니 나도 잘 될 거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크로 어제 특공 결과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당연히 퍼스니티도 잘 될 거다. 퍼스니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갖추지 않은 요소, 아크로가 못 갖춘 요소가 있어요. 아크로는 지금 현재 번개역을 워낙에 가깝게 잘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반영된 가격이라고 한다면, 퍼스니티는 안양 운동장역이 평촌에서 까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이 덜 됐어요. 그 분양가로 나왔거든요. 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아크로가 잘 됐으니까 퍼스니티는 당연히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데스티니, 이걸 한줄평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뭐 평촌 쪽이라든가 일기 신도시 쪽 들어가는 아파트들 있죠. 일산 메이플에도 제가 다뤄드렸고 걔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암이 지구죠. 군포 3본 옆쪽에 들어가는 대방 디에트르 시그니처도 다뤘는데 그것도 어제 특공이 있었거든요. 일기 신도시 옆에 세 단지가 있었는데 다 영상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단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 수익이 다르겠죠. 앞으로도 일기 신도시 주변이라든가 또 11월이잖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발표되겠죠. 그럼 또 일기 신도시 구축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사항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제 영상은 입지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평면도만 보여주고 이렇게 끝나는 분양 영상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요. 영상이 길다 보면요 조금씩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말한다든가 남쪽과 북쪽을 헷갈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다든가 단지 이름을 좀 잘못 말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개인책입니다. 꼭 여기 가보세요. 뿐만 아니라 분양도 모델하우스만 가시면 안 됩니다. 현장도 한번 가셔서 주변 들려보시고 하시면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00만원 부동산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 주소를 첫 번째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꽤 많이 모여 있으세요. 한 500명 정도 모여 있으신데 아무래도 영상에서 못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질문 같은 거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 저는 네이버 최고의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회원이 넘는 회원이 모여 있고요. 각 시별로 방도 있고 평촌 같은 평촌 신도시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로운 정보,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